이제 크레탑의 정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체크하셔야 될 이제 기본 이제 재무제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후에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제 기업의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된 요 사항들 요거 앞으로 이제 1시간 반. 등기부등본은 이건 공개된 자료거든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왜 있나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맨 먼저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등기부등본 떼보시잖아요. 혹시 여기 근저당 설정돼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항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사실 그 목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보 공개의 목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거라, 사실 여기 이제 저희가 번호를 뭐 회사 이름도 지우고 민감한 정보를 다 지우기는 했는데 사실 안 지워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 갖고 교육에 쓰고 뭐 이러는 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우긴 했는데 이거는 외부에 다 공개돼서 이거 보고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을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실 때. 그래야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사항 중심으로 하면 정보들이 안 나와요. 여기 삭선으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말소사항이잖아요. 말소사항은 안 보이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유효사항은 안 보이니까 그걸로 등기를 출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등기부등본은 그러니까 내일 진행하게 될 정관을 만드는 거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들이 정관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지나가시면 됩니다. 항목들이 이제 정관에 보면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등기부등본에는 뭐가 있냐면 공고 방법이 있어요. 이 공고 방법은 이제 회사에 뭐 자본 변동이 있든 그러면 주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몰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왜 경제신문일까요? 여기가 제일 싸요. 여기가 제일 싸요. 결국은 공고하는 것도 이제 비용의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고향에 종친회 공고를 하는데 그냥 저희 고향이 이제 충남이라 충남일보에다 하자. 그랬더니 거기는 비용이 2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한국일보에 하자고 그래갖고 거기 한국일보는 50만 원이고 이렇게 공고를 결국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 공고를 이제 뭔가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공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할 거니까 그 신문을 봐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고는 돈이 들어가니까 어디다 하냐면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는 홈페이지에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는 공고를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는 요거를 많이 바꿔주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등기할 때 돈이 들잖아요. 요거 하나 바꾸려고 등기를 하려면 등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만 바꿀 때는 잘 안 하고 이 정관을 전체적으로 뭔가 바꾸거나 아니면 등기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공고 방법을 바꾸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가 있어도 등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이 회사의 한 주의 금액은 5,000원이고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4만 주에서 4천만 주가 됐잖아요. 너무 갭이 크네. 그렇죠? 4만 주. 이렇게 회사가 잘 될지 몰랐나 보죠. 4만 주였다가 뭐 지금 4천만 주로 늘려놨는데, 이건 뭐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10배 해놓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거 제한이 없어요.
저거보다 더 큰 숫자로 적어놔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잡아놓는다. 이렇게 언제 증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4만 주로 해놨는데, 예. 감사합니다. 4만 주로 해놨는데 꽉 찼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등기를 변경해야 돼요. 물론 이제 증자할 때는 어차피 등기를 변경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할 때,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적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에 보시면 설립시 발행 주식이 나오거든요. 설립시 얼마를 발행했는지. 근데 아까 제가 유효사항을 떼면은 유효사항에는 설립시 발행주를 몇 주를 발행했는지가 안 나와요. 발행해서 뭐 예를 들어 증자를 했으면은 주식이 바뀌잖아요, 숫자가. 근데 그게 증자를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소사항으로 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했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지금은 3억이에요. 여러 번의 증자를 거쳤죠. 여러 번의 증자를 거쳤어요. 여러 번의 증자를 거쳤는데 지금 증자를 할 때 아까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죠. 이 회사는. 그러면 뭐예요? 멀티플을 주고 증자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증자를 할 때 원래는 시가를 가지고 증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증자를 할 때 시가로 안 하고 액면가로만 한다 그러면 이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해갖고 아들한테 이제 증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가로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액면가는 10만 원인데 시가 10,000원짜리로 하면 이거 9만 원은 증여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주가 4명이 있는데 전체 그냥 다 증자를 한다 그러면 액면가로도 상관없어요. 지분이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네. 아마 여기는 이제 주발처가 없는 걸 보니까 외부에서 투자해갖고 멀티플 주고 들어오는 증자는 아닌 것 같고, 내부에서 증자한 것 같고요. 발행 주식의 총수가 나오고, 밑에 보면 이제 사업 목적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 목적이 변경돼도 등기를 변경해야 돼요. 사업 목적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요게 정관에도 사업 목적이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는데 이 사업 목적은 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를 적어 놓은 건데, 이 회사에 여기에 사업 목적이 없는데 엉뚱한 데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 좀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과세할 때. 원래 그 목적의 그 회사는 아니잖아요. 되게 좀 약간 매출이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사업 목적은 많이 적어 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제가 80개 있는 회사도 봤어요. 네. 근데 하여튼 요거는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어느 회사든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이건 다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뭐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수익이 또 발생하는 거니까. 원래 정관에 사업 목적이 근거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적어 놓는 거고, 뭐 하여튼 요렇게 되고, 이제 임원이 계속 변동되고 하는 내역들이 이제 쭉 있는데, 등기를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될 때, 이제 등기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런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임원이 임기가 다 되면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임원의 임기는 얼마냐? 3년이에요. 3년. 이사 3년. 감사도 3년이긴 한데 감사는 조금 임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감사를 임명을 했어요. 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 계산이 안 되네. 21, 22년 말이면은 임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결산을 언제 하냐면 3월에 주주총회하고 이제 3월에 결산을 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결산할 때까지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사는 이제 그 임기가 끝난 해에 결산할 때까지는 감사가 그 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긴 1월에 끝났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결산할 때까지는 감사는 임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임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등기할 때 꼬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아예 그냥 주주총회
그 시점으로 맞춰갖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감사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맞춰지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임기는 이제 당일 이제 주주총회 하는 해 거기까지는 감사의 임기가 돼야 되고 오히려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해 12월까지인데 주주총회가 끝났어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 짧아지는 거예요. 임기가. 그래서 감사의 임기는 일반 이사 임기랑 조금 다르다. 그래서 감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요건은 자본금이 10억이 넘어야 감사를 두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있으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빼셔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도 임기도 3년인데 이사의 임기가 3년인데 이제 그 회사가 이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사가 한 명인데 굳이 대표이사가 필요 없잖아요. 이사가 한 명이면 그냥 사내이사인 거예요. 근데 사내이사가 2명이야. 그럼 그 중에 대표를 한 명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인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사가 한 명인 회사도 그냥 대표님, 대표이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사가 한 명이면 사내이사예요.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사가 복수로 있을 때 이제 대표이사를 정하는 거고 이사가 3명이 되면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사회가 있으면은 좋은 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 배당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안 하고 그냥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한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데 좀 편리한 것들이 있어서 이사회는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사 임기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이사 임기 만료 이제 하고 다시 또 중임을 하게 되면 중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요 타이밍을 놓치면 문제가 돼요. 이거 2주 안에,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2주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법인 초짜들,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다 법인 전환한 다음에 이 임원 등기, 요거 놓치는 분들 꽤 많고요. 또 대표이사는 주소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어. 그래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이사를 여러 번 했으면 다음번 이사할 때 그때 등기를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등기할 때 5년치 변동사항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대표이사의 그 주소지가 변경돼도 등기사항은 등기는 다시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뭐 중임 뭐 쭉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맨 뒤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부등본은 왜 있다고 그랬죠?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뭔가 주주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 있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주식에 양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 주식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해. 니네 주식을 사고 팔으려면 반드시 우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라는 조항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임의로 뭐 공동창업자든 아니면 뭐 직원이든 아니면 뭐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임의로 주식을 누구한텐가 양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모르고 주식을 샀어요. 그건 뭐예요? 무효죠, 무효. 양도 제한 규정 때문에. 그래서 주식의 양도 제한을 정관에는 만들어 놨고 의결은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안 적어 놨어. 등기를 안 해놨어. 그러면 무효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사고 팔아도 돼요. 양도 제한 규정이 있고 뒤에는 이제 제가 샘플로 드린 거에는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그러죠. 스탁옵션 조항도 있는데 그런 조항들이나 아니면 또 특별한 주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의 투자를 받았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뭐 상환전환 우선주 이런 주식들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내역들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지금 보통 등기부등본이 말소사항 포함해도 뭐 서너 장 안쪽인데 어떤 회사는 막 10장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는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다음에 종류 주식을 발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외부인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거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일종의 이것도 이제 기업의 정보 공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투자자나 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내다가 꼭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내용이 요게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래서 요 등기부등본은 뒤에 이제 정관 할 때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등기부등본이고 다시 이제 아까 그 기본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 5,000원이잖아요. 네. 500원짜리도 있잖아요. 네. 이건 뭐 회사에서 그거는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기준 없이 그냥 네, 기준 없이 회사에서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한 주에 금액을 10,000원으로 하면 주식이 5,000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금액을 뭐 액면가를 낮추는데 100원 해도 되고요. 500원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50원 50원. 그게 이제 상법상 뭐 기준 있는데 100원 이상인가요? 네.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액면가는 마음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법인 설립하고 막 이랬을 때는 주식을 다 인쇄해 갖고 그걸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요. 주권을 인쇄해 갖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기업의 이제 개요, 재무제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이제 손익계산서까지 받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나와요. 야,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때 최우선은 뭘까요?